네, 갑자기, 네, 여기, 예, 여기가 네, 갑자기 뻐근하게, 네, 막 아파지는 거예요. 네, 요새는요, 정말, 네, 원격 조정으로 별짓을 다 해요. 네, 딱꼭질도 나오게 만들고, 네, 방구도 풀풀풀풀, 네, 소리 나게 네, 나오게 만들고, 예, 카메라만 켜면은, 네, 제 몸이 아주 이상한 짓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특히 그 무궁화 동산에 있을 때 특히 더 했어요. 도대체 이건 무슨 요술일까 참네. 도대체 그놈의 4차 그 산업혁명 시대가 도대체 우리 인간을 어디까지 끌고 갈 건가. 네, 참, 네, 염려가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지간에 저는 73살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검찰 왕국과 저 혼자 싸워야만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네, 제가 저로 자신을 지켜야죠. 네, 아직 저게요. 네, 혈압 안 높아요. 예, 당뇨 없어요. 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 없어요. 예, 혈압, 맥박, 예, 호흡 다, 예, 그리고 네, 소화 전부. 네, 어떤 사람들 네, 위장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더라고요. 저 아직 네, 위장도 멀쩡하고 다 멀쩡해요. 제가 저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제가 검찰하고 30년 싸우고 있다 그러면 에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요. 네, 그 칭찬이죠. 기가 막힌 칭찬이에요. 네, 전 기가 막힌 칭찬으로 네, 믿어주지 않는 사람인데 고마워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네, 길어서 또 한번 또 읽어보고 네,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요. 네, 그냥 가게 되면 가고요. 네, 한번 네, 읽어봐야만 돼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 네, 동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글 한 개 제대로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른 거에 신경 안 써요. 제대로 네, 저기에요. 정말 네, 가장 멋진 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네, 그 글 하나가 제대로 네, 뽑혀지면은요, 대단히 쉬워져요. 네, 대단히 쉬워져요. 그냥 네, 척척척하고 다 그냥 네, 넘어갈 수 있어요. 척하면 척하고 다 그냥 네, 해결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네, 30년을 한결같이 네, 쓰고 또 쓰는 작업을 끈질기게 계속 해야만 했던 거예요. 내 글이 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글을 영원히 못 쓸 때는 네, 그냥 네, 물거품이 되고 말겠지만 그 글만 제대로 나오면 네, 대한민국은 정말 네, 한순간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30년을 한결같이 쓰고 또 쓰는 작업을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제 노력,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네, 제대로 된 걸 하나 네, 뽑아 내고야 말겠다는 게 제 의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네, 읽어봐야죠. 네, 검찰이 제 남편 서대원을 살해해야만 했던 이유. 네,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네, 그런 질문을 더 이상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네, 거기에다가 왜 내 가족을 왜 검찰이 왜 다 몰살해야만 됐는가. 네, 그 이유부터 설명해 드려야만 돼요. 네, 그러니까요. 네, 검찰이 우선 네, 제 남편 서대원을 살해해야만 했던 이유. 네, 그거부터 네, 제대로 한번 네, 저 자신부터 제대로 진단해야죠.
네. 이건 지금 저 자신부터 제대로 진단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네. 1.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를 보듬었던 것이 죄가 되어 고문사를 당해야만 했던 네.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덕분에 서울법대가 빠졌네요. 가족이 감당해야만 하는 역할을 가족이 감당해야만 하는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중앙정보부에 그 당시 다니고 있던 그 동생이 내 형님은 자살을 한 것이 맞다는 그런 자술서를 작성해서 바쳐야만 했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인 신우이 남편이 앞장서서 처남의 사망 원인을 조작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종길 교수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 설마 나까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제 시누이 남편이 그런 역할로 내몰릴 것이라고는 네. 그 사람들은 그런 지경으로 내몰릴까 봐 그렇게 저를 쫓아다니면서 저를 막아서기 위해서 정말 아등바등 해야만 했던 것이었고 저는 그런 것까지는 상상 못했기 때문에 천하태평이었던 것일까요? 그 아래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까지 포기할 경우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갈 건데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제가 포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더욱 형편없이 추락하는 꼴을 눈뜨고 뻔히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정이 포기해야 될 정도면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배우자의 육순과 한갑을 무심히 지나쳤던 저는 미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육순생이라고 한갑생이를 어떻게 그냥 무심히 지나쳤을까요? 참 어이가 없어요, 저 자신이. 근데 아무튼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갑이라는 사실 역시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칠 확률이 너무나도 농후하다는 예감을 수시로 느끼게 되는 진경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양반 양력생일이래 라고 생각하게 된 그 순간 지갑을 톡톡 털어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하필이면 그 미역국을 젖수신 임금님이 젖수시다고 하죠. 그 미역국을 젖수신 후에 살해당했다는 점이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특별한 생일을 모두 놓쳤던 가난뱅이 아내가 배우자의 인생이 끝나기 직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마지막 만찬을 지갑을 톡톡 털어서 마련했다는 뜻이었죠. 만찬을 마련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토록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낸 당사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입니까 하면은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이 항상 오묘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날 제 남편의 살해는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거잖아요. 그 계획에다가 막판에 후회하지 말고 차 떠난 후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네 남편 생일상 제대로 미역국 한 그릇 끓여서 바치지 그러니 하고 제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퉁겨주셨던 거죠. 제가 아주 대단히 무슨 선견지명이 투철해서 뚜렷해서 대단하기 때문에 미역국 한 그릇을 지갑을 톡톡 털어서 돈이 없는데 끓였던 게 아니었겠죠. 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이다. 저에게 그렇게 끓이라고 지시하셨던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는 네, 춥네요. 예, 지금 저기에요. 네, 한겨울이잖아요. 그런데 네, 저기에요. 집 여관 주인이 지금 네, 계속해서 문 닫으라고 난리를 쳐요. 저 때문에 네, 저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요. 네. 근데 전 문 닫아놓고 못 살아요. 답답해서 제가 미쳐요. 그냥 편안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도 눈 뜨고 있을 적엔 문 닫아놓고 살 수 있죠. 그런데 눈까지 감기면은요, 답답해서 아마 미쳐 죽을 거예요. 하루 사람이 그 몸에 밴 그 저기는 습관은 참 버리기가 힘들죠. 과연 사건 다 끝난 다음에 한겨울에 제가 문 딱딱 저기 다 닫은 그 방 안에서 저 혼자 태평스럽게 글쓰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저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이거 봐, 목이 굉장히 말라요. 아무튼지 별짓 다 해요. 아무튼지 간에. 근데 저의 착각은 아닐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만 된 이유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겠죠. 죽일 수 없다면요, 스스로 자살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스스로 자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은 못하리.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 자신을 피해망상증 그런 거 의심 안 해요. 니놈들 나 자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이 항상 오묘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매사가 대단히 특별한 스토리를 구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대단히 특별한 스토리를 구성하게 돼요. 모든 것이 너무 오묘하고 절묘하게 그렇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살인 계획이 있는데 거기다 미역국 한 그릇을 탁 얹어버리는 저 자신을 성령 하나님이 연출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느끼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남편이 살해당하기 직전 저로 하여금 지갑을 톡톡 털어서 미역국을 끓이게 한 장본인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검찰의 살해 계획과 저의 미역국 끓이기가 나의 미역국 끓이기가 단순하게 말아진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분석 및 해석입니까? 굳이 지금 이런 거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제 책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단숨에 그냥 작성해 버리고 저는 열심히 설명하고 네티즌 여러분은 그냥 짜맞추고 그래서 제대로 거국적인 차원에서 단숨에 제대로 분석해서 작성해 버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모든 절차가.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격에 맞지 않는 설명을 지금 제 나름대로의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대원 사건을 제대로 분석할 경우 참으로 특별하고 거창한 대하 드라마가 구성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으로 특별하고 거창한 대하 드라마 한 편이 그냥 쭉 뽑혀서 올려질 것 같아요. 올려지고도 남을 거예요.
네. 저는 네, 그렇게 네, 통찰력이 깊고 성찰력이 깊은 사람 못 돼요. 근데 네, 제 눈에도 보이는 거를 정말 통찰력, 예, 성찰력 투철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예, 뚜렷하게 보실 수 있는 거겠죠. 30년을 한결같이 거국적인 차원의 그 무엇보다도 특별하고 각별한 교육이 저의 간절한 염원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네, 그냥 네, 젊은이들이 그냥 네, 한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설명, 네, 그런 네, 획기적인 네, 그런 네, 사건, 네, 뭐 설명, 네, 그런 것들이 예, 저의 간절한 염원이기 때문에 거국적인 차원에서 서대원 사건을 복귀하는 것이 나 혼자 조용히 되짚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유리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소신을 갖게 된 상황인데, 저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네,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네, 반드시 예, 이뤄야 되고, 네,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그게 네, 저의 소신과 확신이죠.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 혼자 외롭게 버티는 길이었다면 30년은커녕 예, 3년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항상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네, 잘못 썼네요. 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알지? 절대로 잊지 마라고 수시로 알려주시는 중이건만, 네, 성령 하나님이 네, 항상 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알지? 절대로 잊지 마라고 네, 수시로 알려주시는 중이에요. 네, 그냥 막 네, 이것저것 네, 막 그냥 네, 성령님의 그 저기가 메시지가 네, 막 들어올 때, 아, 저 사람들 지금 뭔가 네, 특별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네, 놀라지 말고 신중하게 진지하게 대처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한테 네, 메시지를 날리시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검찰은 너무 가까운 곳에서 나를 한없이 괴롭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지경입니다. 네, 저 사람들 네, 얼마나 악착 같으면 네, 제가 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시로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검찰을 겁내고 있어요. 턱하니 네, 믿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네, 안달박달 하다 보면은요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 못 믿는 거 맞죠? 죄송합니다 하고 또 사죄할 때도 있어요. 네, 저 자신의 미련함을 수시로 느끼는 중이기 때문에 이 바보야,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은 검찰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야 라고 네, 제가 저 자신에게 수시로 인식시켜야만 하는 중인데 도대체가 말이 되는 현상입니까? 네. 7. 아무튼 제가 분명히 선택했던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인간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갑을 톡톡 털어서 미역국을 끓인 후 차비조차 없었던 저는 그날 아침 하필이면 시누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5만 원만 송금해 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했었습니다. 예, 몇 시간 후에 네, 그분이 제 남편의 사망 원인을 네, 폐부종으로 죽은 것으로 네, 조작해야만 네, 해야 될 사람인데, 예, 하필이면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5만 원만 송금해 주세요라고 예, 미리 부탁했던 거예요, 제가. 네,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죠. 네, 참 너무너무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1991년 당시는 인터넷과 제4차 산업혁명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 절대로 보도하지 않은 비밀을 대한민국에 분명히 알리는 길을부터 생각해야만 했던 것인데, 제가 분명히 생각했던 것이 서울대학이 분명히 알게 된 정보를 대한민국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뿐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내 공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모든 공로를 저에게 기꺼이 양보하실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학에서 서울대학인에게 정령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위해 이것도 지금 이 순간에 설명하는 것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려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저 질문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질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2008년 5월 26일 서대원이 만약에 살해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서울대학에서 충분히 철저히 준비해둔 17년이나 준비했던 그 서울대학에서 서대원 사건을 모른다면 서울대학 학생이 아니다. 서울대학에서 서울대학인에게 정령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위해 1992년 9월 30일부터 16년이나 무던히 노력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서대원 사건을 모른다면 서울대학 학생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학생을 가끔 만나게 되는 지경이었는데 서울대학 차원의 정확한 정보 공유, 서울대학 차원의 정확하고 명확한 사법현실 진단이 제가 분명히 세웠던 제 노력의 목표였습니다. 정보 공유, 정확하고 명확한 진단, 사법현실 진단, 그게 제가 세웠던 목표였어요. 1992년 9월 30일부터 제가 서울대학에서 진심으로 지극정성을 다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튼지간에 1992년 9월 30일부터요. 서울대학에서 노력하기 시작한 게 2000년 4월 서울법대 학생회가 사법비리 피해자 사례집을 발간했었습니다. 책이 발간된 후 더더욱 지극정성을 다해 노력하자 선생님이 만든 책과 대자보를 정의의 광장에 다시 한번 전시하면 어떨까요? 라고 학생회 차원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신들은 더 이상 해줄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깔아드리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97년 9월에 그때는 제가 제안을 해서 이걸 좀 전시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느껴냈던 것이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런 걸 제대로 느꼈기 때문에 3년 후에 학생들 스스로 그걸 다시 한번 깔아보십시다 하고 저한테 제안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만든 책과 대자보를 정의의 광장에 다시 한번 전시하면 어떨까요? 라고 학생의 차원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1997년 9월에 전시했던 전시물을 3년 후에 다시 전시했던 것인데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것을 저만 느꼈던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10일 그렇다면 2000년 4월 사법비리 피해자 사례집을 발간한 후부터 제 남편 서대원이 살해당해야만 했던 2008년 5월까지 저는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까? 2008년 5월 27일 제가 서울대학에서 반전의 묘미를 확실히 이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지극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실행했다고 해도 서울대학인들의 집단지성은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똑부러진 정답을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까? 만약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면 죽일 필요 없었겠죠. 똑부러진 대답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제 남편 서대원을 서둘러서 처단해야만 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네. 1989년 1월 9일 교학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운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이 교학사가 함부로 팔아치울 수 있는 물건이 분명했던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법대 학생회가 제가 끈질기게 만들어냈던 대자보를 중앙도서관 통로와 법대 건물에 끈질기게 게시했던 것입니까?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목이 마를까요? 네, 아무도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물은 마셔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독자가 많으면요, 감히 있다지 못하죠. 어떨 때는요, 구독자가 없는 게 아주 고마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방향에서 받아 안느냐가 문제예요. 네, 제 행복을, 제 운명을 결정하죠. 제 행복과 운명을 결정해요. 어떤 방향에서 이건 이런 방향에서 받아 안으면 되고 저건 저런 방향에서 받아 안으면 되고 그렇게 지혜롭게 지극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게 된다면 전하의 보기를 만들어지는 원리를 제대로 터득하게 되면 그러면 만사형통이죠. 안달박달하면서 노심초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참으로 엄청난 정말 임무와 사명을 짊어지고 검찰 왕국과 정말 부단히 싸워야만 했지만 그런 때문에도 그럴수록 더더욱 행복하게 즐겨야죠. 여유를 가져야죠. 그런 의지로 임했기 때문에 여유로웠던 거예요. 행복했고 즐거웠고 여유롭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는 재미 정말로 쏠쏠했고요. 1991년 5월 14일 서울지검 733호 검사실에서 너무나도 노골적인 조작 수사를 직접 체험해야만 했던 저는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만 했었습니다. 진심으로 무던히 노력했기 때문에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던 것이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그 다음에 마련해야 할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14.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거기서 멈춰야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저희 부부의 분신이었던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억울하게 빼앗긴 저작자가 작가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길이었습니까? 길이 아닌 길을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고 저를 그냥 막무가내로 나무라는 분들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흔쾌히 당해드리고 다 내 몫으로 다 고맙게 떠안아야만 된다. 그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적에는 우라통이 터져서 빽빽 내저리고 싶은 거죠. 남편의 대리인 자격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검찰 수사를 직접 체험해야만 했던 제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던 조작 수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지기 위한 진정서를 지검장께가 제출한 후 서울은 빼버렸어요. 검사를 노골적인 조사를 당한 그 검찰청 검사장한테 지검장한테 제출한 후 그 진정서를 1200통 인쇄해서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정부기관, 언론사, 시민단체에 등기 우송하는 한편 마침 그 당시가 제가 그 보내려고 했던 때 전화번호부가 새로 발간이 됐더라고요. 그 회사에 가서 그걸 얻어왔어요. 정부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등기 우선하는 한편
전화번호를 구해다가 네, 그렇게 붙였어요. 거기는 네, 여기는 네, 시민단체 네, 아니 네, 언론사 정보기관은 네, 등교성했죠. 217통인가 네, 그랬을 거예요. 네. 문인협회, 문예학술 저작권협회, 만화가협회, 출판협회 네, 네 군데 그 회원 명부를 빌려서 가감하게 발송했던 것이 네, 그 1000통 가량 돼요. 네. 1991년 7월 30일입니다. 네, 1200부를 네, 인쇄했는데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네, 발송을 했었어요. 그 같은 방식으로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의 실상을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나섰던 것이 저희 부부가 작품과 직업을 한꺼번에 빼앗겨야만 했던 까닭인데, 네. 그거 네, 발송했다고 네, 개심죄에 걸려 들었겠죠. 네, 네. 그렇다면 제가 발송한 유인물을 받자마자 교학사 사장을 호출해서 순리적인 해결을 당부하신 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지시하셨던 이어령 문화부 장관님은 터무니없는 대한민국 법치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었습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동안 검찰이 워낙 네, 정말 네, 서부할국 능가하는 그 네, 네, 활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네, 검찰이 어떤 네, 존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17. 이어령 장관님과 저작권협회, 만화가협회는 조용히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검찰 왕국을 가로막고 나서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기 위한 본보기가 되고만 저희 부부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네, 18.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는 네, 1984년도에 신념 153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열심히 배우고 이끄고 깨우쳤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런 데는 빼버려도 되겠네요. 저희 부부에게는 네, 1984년도에 신념 153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고 깨우쳤던 경험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똑똑하고 똘똘한 인간으로 재탄생하겠다는 네, 일념으로 10개월 이상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제대로 맞춰서 만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것을 깨우쳤어요. 그렇다면 책 만드는 과정을 통해 깨우쳤던 그 모든 지식이 검찰 왕국을 상대하는 정면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에 의한 실사구시의 지혜 및 전략으로 대단히 효과적인 차원에서 진화될 경우 신념 153의 수정 보완판은 네, 어떤 책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이게 네, 지금 네, 사라졌네요. 네, 여기 지금 네, 사라졌어요. 수정 보완판은 네, 어떤 책이 될 것 같습니까? 예, 19. 직접 체험해보니 책 만드는 과정을 통해 깨우친 지식은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게 네. 이게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이 아니었구나를 네, 느끼게 되더라고요. 싸워서 이기기 위한 네, 과정과 흐름을 책 만드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네, 깨우쳤다는 뜻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선행학습이 완전 무결한 검찰비리 피해자라는 확신부터 갖게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 책 안에 들어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외의 것도 네, 다 네. 한 가지를 보면 네, 10가지, 100가지 충분히 네,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짐작할 수 있더라고요. 네. 한 가지를 보면 네, 100가지, 1000가지 다 짐작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걸 다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법률 무지렁에 불과했던 제가 처음부터 멋지게 승리하는 전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백전백승. 네, 백전백승이 보장될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 백전백승을 제 것으로 제 전적으로 확실히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정말 지피지기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더더욱 지극정성으로 노력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백전백승을 확신하게 됐기 때문에 더더욱 노력하게 되더라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는 그냥 제 안에서 일어났던 그 적이기 때문에,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히 그렇게 갖다가 붙일 수가 없었어요. 조목조목 다 갖다가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쓰고 또 쓰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설명이 가능해. 이제 겨우 그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통찰했다. 완전히 관통한 것 같다. 그런 글을 김경란 SOS에 그런 제목으로 제가 글을 올렸어요. 근데 등록 불가가 돼버렸죠. 등록 실패. 국가 권력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일제 부역했던 자들이 이승만 정권의 주축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은 국민위에 군림하기 위한 무리수를 73년 전부터 부지런히 쉬지 않고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바둑 두는 것처럼요. 한 수 한 수 두고 있는 거, 쉬지 않고 두고 있는 거죠. 주인다운 주인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이 절대왕권 시대를 살다가 식민지 백성으로 추락했던 조선의 민중이 단숨에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으로 자리매김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민중은 당하고 당하면서 영리해지는 법이라는 원리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게 되자 이거 띄어야 되겠네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서기 위한 훈련과 수련과 단련을 70년 이상 꾸준히 받고 있는 중이다. 훈련과 수련과 단련이 충분하다는 것은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서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해서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야만 했던 제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인데 제 판단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고 9월 30일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왜 9월 30일부터 소제목을 붙여서 그 9월 30일부터 서울대학에서 저기 했던 거를 소제목을 붙여주는 게 좋겠죠. 1992년 9월 21일부터 4박 5일 동안 4박 4일 동안이죠. 4박 4일 동안 도움을 구하기 위해 민주당 홍보 게시판 점거 농성을 시작했던 것인데 23일 당직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청문회 스타로 유명했던 저는 어떤 분이 어떤 당직을 맡고 있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당대표였고 누가 무슨 자리에 있었는지 그런 거 전 하나도 몰라요. 다만 그 당시 청문회 스타로 유명했던 노무현 의원님이 저에게 스스로 다가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솔직히 말하면 도와줄 힘이 없다인데
저는 네, 그 말의 의미를 도무지 네. 네, 도와줄 힘이 없다인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 헛소리를 하실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투사였던 김근태 의원님을 찾아갔던 것인데 그분의 대답 아닌 대답도 같았기 때문에 저는 단숨에 네, 홀로서기를 준비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네,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신념 153을 만들어 본 경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네. 처음에는 네, 그게 네, 그렇게 네, 연결되지를 않았어요. 네, 내가 똑똑해지고 똘똘한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제 결정은 굉장히 빨랐어요. 그리고 네,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네. 저는 네, 단숨에 홀로서기를 준비해야만 했었습니다. 절망은 않고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네, 저는 정말로 대단한 용기와 전력으로 네, 중무장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까? 제가 절망을 안고 가면은요, 온 가족이 다 저희 집은 내 초상집이 되고 말잖아요. 네, 곧 죽어도 희망을 갖고 예, 집으로 가야죠. 네, 큰 소리 땅땅 치면서 그래야지 남편과 네, 제 아이의 네, 그 예, 생기와 활기가 네,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남편의 예, 생기와 활기는 예, 정말 예, 형편없이 네, 빠른 속도로 예, 시들고 말았어요. 네, 그게 참 네, 그거를 네, 막지 못했던 게 참 네, 아쉽고 애석해요. 예, 22. 그 당시 민주당사 지하실에서 전국 해직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가 100일이 넘는 단식투쟁을 끈질기게 기록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단식투쟁부터 시작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걸 봤기 때문에 네, 단식투쟁은 네, 제외해 놓고 네, 제가 그 대책을 예, 강구하는 거죠. 예, 100일이 넘기 때문에 예, 3, 4일 네, 시작했다면 예, 나도 덩달아서 네, 단식투쟁 하겠다고 예, 나섰을지도 모르죠. 근데 100일이 넘으니까요. 아, 이거는 네, 내 남편 내 자식 예, 진 빼는 길이 되겠다. 단식투쟁 네, 하다면 해야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철저히 준비한 후에 네, 시작해야만 한다는 거를 네, 분명히 네, 알게 됐던 거예요. 네. 전해 투의 그 예, 단식 100일이 넘는 단식 투쟁을 옆에서 5일 동안 4일 동안 네, 똑똑히 지켜봐야만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내가 앞장서서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네. 1992년 네, 9월 23일 네, 9월인데 8월로 썼어요. 두 분의 의원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판국이었기 때문에 고맙게 예, 이를 데 없었습니다. 네, 두 분의 솔직한 지도 편달이 없었다면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에 불필요한 네, 시간과 열정을 무한정 네, 쏟아부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행착오를 네, 싹둑 잘라서 내던져 버릴 수 있었다는 게 네, 항상 네, 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네. 23. 화랑간장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정면 전쟁을 과감하게 시작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네. 지금 네, 고치긴 고쳐야죠. 네. 좀 네. 아무튼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화랑간창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정면 전쟁을 과감하게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기꺼이 바치겠다는 의지와 결과를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서로 잘라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나 목숨을 걸려면 목숨을 걸 만한 대의명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사에서 준비했던 것이 대검찰청 대자보 시위였습니다. 민주당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야말로 대검찰청하고 직접 부딪혀서 싸워보자. 제대로 화랑간창이 되는 길을 모색해 보자. 그러고 대검찰청으로 쳐들어갔던 거예요. 9월 24일 그렇게 하루 동안 생각하고 9월 24일 그 다음날요. 저는 민주당사에서 12m가 넘는 대자보를 만들기 위해 하루 종일 분주했는데 우연히 만난 시민단체 종사자가 저에게 떼거리로 몰려가서 떠들어도 꿈쩍도 않는데 혼자 가서 시위를 하겠다고? 그리고 대놓고 무시했기 때문에 제 대자보는 제가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해지고 과감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평범하게 표현했던 것들을 아주 전부 날카롭게 전부 고쳐야 했어요. 절대적으로 유쾌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 개무시야말로 대단히 효과적인 자극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대단한 자극제가 된 거잖아요. 평범할 수도 있는 시위를 비범한 시위로 이끌어 올려 주셨잖아요. 그 개무시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침묵하는 것보다 개무시해 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뼈아픈 소리 해주시는 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고요. 고맙습니다. 저에게 자극제가 돼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죠. 개무시야말로 대단히 효과적인 자극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쳤기 때문에 당하고 당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자라는 전략을 스스로 발굴했던 것이니 고맙게 이를 데 없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효과적인 전략을 발굴하는 비법 아닌 비법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확실히 공유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은 당하고 당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자라는 전략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추수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추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제가 저 자신을 격려하던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내친 김에 저는 그래서 예고장을 그냥 대검찰청 홍보 게시 민주당에서 홍보 게시판에 예고장을 미리 그냥 공개버렸죠. 내친 김에 저는 1992년 9월 25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 대자보 시위를 민주당사 홍보 게시판에 분명히 예고했기 때문에 내친 김에 저는 빼버리고 내친 김에 1992년 9월 25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 대자보 시위를 민주당사 홍보 게시판에 분명히 예고했기 때문에 저는 원천 봉쇄를 염려해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수위가 무전기를 통해 경찰서와 연락할 뿐 원천 봉쇄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자유와 바람이 원액 드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것이 분명한 검찰 비리는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니라고 저 혼자 답답해해야만 했던 것인데 경찰이 도착하면 저의 대자보 시위가 끝나고 말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민주당사에서 저 혼자 만든 대자보를 대검찰청 정문역 담벼락에 저 혼자 단단하게 붙인 후 저 혼자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전단지 200장 정도를 돌렸던 것인데, 정도가 아니겠죠. 200장을 돌렸던 것인데, 이 뭐야? 아이고, 뭐야 이게? 그리고 준비해간 전단지 200장을 돌렸던 것인데, 그 전단지를 다 돌리도록 경찰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장 준비할 걸 하고, 네, 저 혼자 후회야만 했었습니다. 네, 200장도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 200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덕수궁 그 뒷담길 정동길이 아주 분주했어요. 네. 26. 제가 대자보를 붙이니 사진을 찍고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을 때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님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했었습니다. 네, 분명히 목격했어요. 그러나 나오는가 했더니 또 우르르 몰려 나오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들어가고 말았기 때문에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갈 길이 참 멀겠다를 바로 그 순간 분명히 느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순간순간 더더욱 똑똑해지고 똘똘해져야 한다고 제가 저 자신에게 단단히 당부해야만 했었습니다. 네, 또 저기에요. 네, 기자들이 우르르 나왔다가 몰려 들어간 것 역시도 저한테는 자극제가 됐던 거예요. 네, 제 의지와 결기를 다지는 경찰차가 도착했던 것이 오후 4시를 훨씬 더 넘어선 오후 4시를 훨씬 더 넘긴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슬렁 뒤늦게 나타난 경찰관이 느려 터진 목소리로 이제 그만 대자보 떼갖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세상은 변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속으로는 더더욱 골마 터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더더욱 골마 터질 것이라. 그러나 속으로는 더더욱 골마 터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어요. 28. 작정하고 나섰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작정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대검찰청 그 대자보 시위가 작정하고 나섰던 길이 아니잖아요. 작정이 없던 길을 절망을 안고 집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서 나섰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했던 것이 없었죠. 절망을 안고 남편과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귀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부딪혀 보자가 제 계획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얼핏 아직 건재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느려터진 목소리로 이제 그냥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돌아갈 때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더 건질 게 있어. 더 건재할 게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를 연행하세요라고. 경찰관이 난감해하면서 연행을 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면 이 대자보 다시 붙이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자 일부러 내려서 제 대자보를 차에다 실은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세요라고 친절하게 안내했기 때문에 네, 시대에 악랄하게 맞섰던 경찰관의 모습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예. 예.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네. 그걸 느꼈던 거죠. 네.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네. 그걸 느꼈던 거예요. 네. 그거를 써주는 게 낫겠네요. 직접 표현하는 게. 네. 아, 여기다 썼네요. 네. 터무니없는 정치와 법치가 확실히 바뀔 경우 공직자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를 1992년 9월 25일 네. 남대문 경찰서에서 출동했던 경찰관 3분이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부탁했던 것은 남대문 경찰서 형사과입니다. 남대문 경찰서 형사과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출생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동자동 1번지 네, 남대문 경찰서 자리 네, 그거 수도 없이 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네, 남대문 경찰서 네, 동자동 1번지에 직접 들어가 보게 된 거예요. 네, 1945년 인민재판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만주에서 서울로 직진한 피난민을 수용했던 장소가 동자동 1번지 경성호텔이었다는 것인데 대단히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필이면 제가 출생했던 그 자리를 방문하게 됐다는 것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저것 예사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네, 특별했기 때문에 대단히 특별한 감회 덕분에 제 의지와 결기는 네, 더더욱 단단해졌을 것 같습니다. 네, 30일 도착하자마자 피의자 진술 조서부터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제가 피의자 진술 조서에 대답하고 있다는 거, 네, 작성하고 있다는 거 몰랐어요. 네. 그리고 네, 그거를 네, 그냥 네,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네, 훈방 조치이기 때문에 예. 그걸 네, 다시 네, 검토했던 것도 없어요. 그냥 네, 진술서 작성하다가 말았다죠. 네. 제 설명을 경청한 형사가 대자보 길이를 직접 잰 후에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던 중 대검찰청에서 떨어진 지시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즉심에 넘겨라는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시야말로 이 대자보의 내용이 틀림이 없다는 뜻이다. 이 아주머니의 설명과 대자보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 아주머니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피해자가 맞다. 경찰관이 억울한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람이냐라고 네. 경찰관 3분이 제 앞에서 분개하는 거예요. 예. 제 앞에서 대놓고 네, 분개하는 네. 분개로 바꿔야죠. 분개했기 때문에 이 같은 기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네. 저 혼자 조용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를 즉심에 넘겨주세요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과 형사 3분이 과장실 등등을 3번이나 다녀오신 후 저를 훈방 조치하고 말았기 때문에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네, 적극적인 도전이 무엇인지를 저 자신의 적극적인 도전을 통해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면서 더더욱 적극적인 도전과 극복을 제대로 실천해서 실현하면 충분하겠다라는 네, 저 자신의 전술과 함께 자신감까지 갖게 됐던 것인데 그 결정을 30년을 한결같이 철저히 지키는 중입니다. 네,
제대로 제대로 적극적인 도전과 극복을 제대로 실천해서 실현하겠다. 그 결정을 30년을 한결같이 철저히 지키는 중이에요. 33.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철저히 무시하고 조광수 검사를 앞세워서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감행했던 것이 1991년 10월 30일인데 1992년 9월 21일 민주당사를 찾아갔던 저 자신과 9월 25일 남대문 경찰서에서 집으로 귀가했던 저 자신은 차원이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라고 느낄 정도로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저 자신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30년이나 끈질기게 계속되는 중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적이 작정하고 괴롭히는 온갖 악행을 혹독한 훈련과 수련과 수련으로 단련으로 고맙게 받아안겠다는 의지 및 자세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경우 항상 최선 다하는 게 아니죠. 그냥 닥쳤을 때 순간순간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죠.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할 경우 내 가족을 다 몰살할 정도로 극성스러운 적이 결초 보온해야 될 은인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1992년 9월 30일 100일이 넘는 전해투의 단식 투쟁을 이루고 격려하기 위한 집회가 서울대 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받는 세상이 시작되는 것까지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에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무남동녀 외동딸 때문에 저 혼자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세 식구가 함께하는 1인 시위를 계획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요 저 혼자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맹렬해요. 세 식구 함께 움직이면요 맹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맹렬해야 할 때는 식구들을 떼놓고 나오죠. 그냥 설렁설렁 해도 돼. 충분할 때는 식구들하고 같이 움직이고요. 단식 투쟁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산학연대 집회를 몰랐다면 서울대학에 대자보를 끈질기게 붙이기 위한 노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산학연대 집회가 서울대학에서 열린다는 걸 몰랐다면요 그걸로 끝났겠죠. 그런데 그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대검찰청 민주당사하고 대검찰청 시위가 서울대학으로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고맙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요 또 민주당사 대검찰청 대자보 시위가 없었다면요 서울대학으로 제가 찾아갔다고 해도 그렇게 학생들이 덥석 받아안을 만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민주당사 및 대검찰청 대자보 시위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에 무사히 아주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생생한 경험이 그냥 마구 쏟아지니까요. 학생들이 두말 않고 그냥 받아 안아줬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한 줄기로 이어진다는 거를 깨우쳤던 거예요. 민주당사 및 대검찰청 대자보 시위를 통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쳤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대단히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짜게 됐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기회를 무시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야 직정이 풀리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돌변했다는 것을 수시로 느끼면서 오늘에 이르는 중인데, 그렇다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실하고 알차게 살아내는 방식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치열하고 억센 삶을 씩씩하게 즐기고, 소박한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소소한 일상을 행복하게 즐기고, 제각각 자기 자신의 양심과 소신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배로 인식하면서 제각각 적성에 맞는 삶을 씩씩하게 살다가 저 세상으로 떠나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씩씩하고 억센 삶은 살면 살수록 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까지만 요까지는 그런 대로 맞춰진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만 몇 번만 더 고치면 근데 몰라요. 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 건지. 아무튼지 간에 지금 제 남편이 살해당해야만 했던 이유가 제대로 이걸 고소장으로 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부족한 거 채워넣고 더 고쳐야죠. 아무튼지 고쳐 보겠습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서 정말 제 글 하나로 대한민국을 그냥 일사천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참 고마운 거죠. 아무튼지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제 남편 서대원을 살해해야만 했던 이유.